여기는 프랑스 파리. 누군가를 감시하고 있는 프랑스 정보국 요원들. 그 대상은 아름다운 졸리 언니, 아니 엘리제. 발걸음까지 아름답습니다. 오, 이뻐. 늘 똑같은 일상을 보내온 것 같은데 그들은 왜 그녀를 감시하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그녀 앞으로 익명의 퀵서비스가 왔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사건에 영국의 사건 담당 요원 에치슨도 보고를 받게 되는데요. 요원들 모두 점점 긴장합니다. 그녀가 배달받은 것은 편지. 엘리제는 침착하게 편지를 읽어내려 갑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보낸 이는 그녀의 잠적한 연인 알렉산드르 피어스. 요원들이 쫓고 있는 것도 사실 그녀가 아닌 알렉산드르였죠. 몇 년 만에 의문의 편지로 소식을 전한 엘리제는 편지를 불태워버립니다. 다급해진 요원들 달려가 보지만 불에 타고 물에 젖어버린 종이. 에치스는 다 타버린 조각이라도 지키려는데요. 망설임 없는 발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는 엘리제. 그리고 그 뒤를 쫓는 의문의 남자와 요원들. 아무래도 아주 큰 사건에 휘말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런던 본부. 에치스는 이 인물을 몇 년째 쫓으며 피어스가 아무도 못 알아보게 성형을 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국장은 에치슨에게 피어스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죠. 다시 프랑스. 한 전문가가 엘리제의 편지 복구를 해내버렸습니다. 에치스는 덕분에 퍼즐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엘리제는 편지에 적힌 기차를 타고 기차 안에서 왠지 누군가를 찾는 듯합니다. 그러다 한 남자를 발견하고 그 앞에 태연히 앉습니다. 순간 어색해진 공기. 남자의 머릿속엔 수백 가지 생각이 자라나는 것 같지만 대화를 이어가기가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프랭크. 그리고 도도함을 사방에 분출하는 엘리제. 낯설지만 고혹적인 엘리제의 카리스마에 정신을 지배당해버리는 프랭크. 그녀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저녁 식사에 그녀를 초대합니다. 나름 즐거운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프랭크는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느낌이 맞습니다. 기차에 탄 요원들은 이미 그의 사진을 에치슨에게 전달했고 에치슨은 그가 피어스일 거라 생각합니다. 도착지인 베니스에는 이미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계속 정답게 대화를 나누는 둘. 프랭크는 정말 얼굴을 바꾼 알렉산드르 피어스인 걸까요? 기차는 목적지에 다와가고 프랭크의 얼굴 인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상의 인물이라면 원래 없어야 할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사실 엘리제의 편지를 읽었더라면 프랭크가 피어스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엘리제는 피어스가 시킨 대로 그저 요원들을 따돌리기 위해 피어스와 체격이 비슷한 프랭크를 골라 미끼로 삼은 것이죠. 에치스는 할 수 없이 이탈리아에서의 작전을 취소하게 되고 전화를 받고 손목 냄새를 경찰들을 철수시키는 이탈리아 요원. 다시 런던. 누가 봐도 수상한 이 요원. 프랭크의 정보를 누군가에게 넘기는데요. 그 상대는 바로 미간의 제3의 눈을 가진 깽단 두목 레지날드 쇼입니다. 그 또한 베니스로 향하는데요. 베니스를 배회하던 프랭크는 엘리제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엘리제의 유혹에 홀린 듯 배를 타고 어느새 호텔까지 왔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되어 들어갑니다. 바로 이때 파리에서부터 그녀를 지켜보던 한 남자가 여기 있는데요. 요원인 걸까요? 엘리제의 이름으로 예약된 호텔은 베니스 최고의 호텔이었습니다.
집처럼 지내라지만 영 그럴 수 없는 프랭크. 게다가 옷장에는 엘리제만을 위한 맞춤 선물이 가득합니다. 그날 저녁,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에 말실수를 연발하는 프랭크. 근데 졸리 언니, 와 진짜 예뻐. 그리고 잠시 후 또 한 통의 편지를 받는데요. 이틀 후에 열리는 파티의 초대장입니다. 심란해진 엘리제 창가에 가서 서고 여전히 감시당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때 다가온 프랭크에게 갑작스런 키스. 엘리제는 미끼를 던진 것이고 그것들은 그것을 물어본 것이요. 그것을 물어버린 요원들과 레지날드 쇼 일당입니다. 홀로 남은 미끼는 깊은 고민에 휩싸입니다. 그 키스 뭐였을까? 뭐였지? 뭘까? 뭐지? 하다가 아침이 밝아버렸습니다. 고민 끝에 엘리제의 방으로 성큼성큼 다가간 프랭크. 엘리제와 더 깊고 진한 키스를 하기 꿈입니다. 웨이터는 엘리제가 떠났음을 알리는데요. 너무 꿈만 같은 아침. 언제부터 꿈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군요. 바로 이때 프랭크의 방에 들이닥쳐 다짜고짜 배를 보여주는 남자들. 총을 보여준 거였군요. 일단 살고 보자. 영문도 모른 채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프랭크. 아름다운 베니스의 지붕을 뛰어다니고 그 모습을 본 엘리제는 급히 돌아갑니다. 계속되는 추격전. 다시 한번 줄없이 번지를 뛰어야 하는 프랭크. 하나, 둘, 번지! 는 철컹철컹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프랭크는 살인미수 사건을 신고하고 마피아의 본고장 이탈리아답게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이탈리아 경찰. 그리고는 가차없이 출장행입니다. 세상 무서운 안녕.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프랭크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수갑을 채운 채 그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경찰. 그리고는 프랭크가 피어스라는 인물로 오해받아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는데요. 현상금? 분위기가 싸한데? 설마? 그렇습니다. 이 경찰도 그를 팔아 넘기려고 한 것인데요. 이때 나타난 검은 망토 차차, 아니 엘리제. 그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도망쳐야 하는데요. 화려한 보트 드리프트. 다시 시작된 추격전. 그리고 쿨거리를 마친 한 남자. 레지날드 쇼 일당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엘리제와 프랭크를 계속해서 쫓는데요. 이런, 목숨은 아껴야죠. 계속되는 총성. 엘리제는 거침없는 보트 운전으로 겨우 위기를 탈출합니다. 프랭크도 살았군요. 곧이어 레지날드 쇼는 그들의 부하들이 프랭크를 놓쳤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피어스가 훔친 돈은 쇼의 것으로 무려 23억 달러. 한화로 2조 7천억가량의 말도 안 되게 엄청난 돈입니다. 제대로 플렉스했군요. 한편 엘리제는 프랭크를 미끼로 이용했음을 털어놓고 사과를 하는데요. 피어스와의 관계, 그가 한 일, 그리고 레지날드 쇼에 대해 모두 알려줍니다. 오, 이 눈빛. 니 데뷔 오빠, 나도 후회 안 해. 아, 맞다. 난 키스 안 했지? 마음이 복잡해진 채 밖으로 나와 보트를 모는 엘리제.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요? 어디냐면 바로 베니스 공항입니다. 엘리제는 공항에 그의 짐과 함께 그를 데려다주고는 빠르게 떠나버립니다. 다음 날입니다. 어딜까요? 알고 보니 엘리제도 경찰. 그것도 런던 경찰국에서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요원이었군요.
그녀는 베니스 본부를 찾아 에치슨에게 피어스를 넘기겠다고 말합니다. 엘리제는 피어스의 연인이 된 후 정직 상태였는데요. 그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에치슨. 관광객과 사랑에 빠졌음을 추궁하지만 엘리제는 도청기도 차고 그를 만나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파티에 참석한 엘리제. 미모로 모든 이들을 압살하며 피어스를 찾습니다. 군중 속에서 졸리를 찾아라 노래를 하다 잠시 쉬는 사이 또 한 통의 편지를 건네봤는데요. 편지를 건넨 이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엘리제. 계속 그녀를 지켜보던 바로 그 남자입니다. 알렉산더인 걸까요? 니 데뷔 오빠! 니 데뷔 OPPA가 거기서 왜 나와? 바쁘게 떠나려는 찰나 산뜻한 음악이 흐르고 어머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 왜 이래? 엘리제 바빠 죽겠는데 춤추는 거 맞습니다. 눈과 귀가 즐거우니까 인정. 이건 인정. 하지만 이내 떠나는 엘리제. 혼자 남은 프랭크는 누군가에게 곧장 붙잡히고 엘리제는 그제야 편지를 확인하는데요. 그 안에는 주소와 열쇠가 있습니다. 에치슨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은 채 편지의 주소로 향하는 엘리제. 그 뒤를 쫓는 레지날드 쇼 일당의 배, 그리고 그 뒤를 쫓는 에치슨의 배. 보트 박람회군요. 프랭크가 잡혀간 곳은 다름 아닌 에치슨의 보트인데요. 에치슨은 어째선지 프랭크를 알렉산더라고 부릅니다. 성형한 것 다 알고 있다며 그가 훔친 돈에 부과된 세금 또한 어마어마하기에 그걸 받아낼 때까지 프랭크를 가둬두겠다고 추궁하기 시작하는데요. 장난이었군요. 쫄았습니다. 피어스가 전해준 주소에 도착한 엘리제. 여기서부터 영화의 결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이어 나타난 레지날드 쇼. 엘리제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인데요. 에치스는 끝까지 피어스를 기다립니다. 레지날드는 엘리제에게 돈의 행방을 추궁하는데요. 협박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엘리제의 얼굴에 칼을 들이미는 레지날드 쇼. 엘리제는 어쩔 수 없이 금고의 위치를 털어놓습니다. 한편 수갑을 풀고 탈출한 프랭크. 올해의 무능력한 경찰 수상자는 에치슨! 엘리제가 위기에 처한 순간 프랭크는 대뜸 나타나 자기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피어스인지 확인함답시고 극딜을 먹이는 레지날드. 교정과 성형을 하고 말투까지 고쳤다고 우기는 프랭크. 어떻게 된 걸까요? 금고를 열지 않으면 엘리제를 죽이겠다는 레지날드.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 에치스는 끝까지 사격을 허락하지 않고 프랭크는 겁없이 앞으로 나서는데요. 위기 앞에서 프랭크에게 사랑의 감정이 있음을 인정하듯 고백하는 엘리제. 국장은 저격을 허락합니다. 갱단의 일원들은 모두 죽게 되고 피어스를 잡았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는데요. 경찰들이 모두 떠나고 둘만 남자 며칠 만에 싹튼 운명 같은 사랑을 조심히 인정합니다. 게다가 사실 엘리제가 사랑을 느낀 투어리스트는 바로 그녀의 연인 진짜 피어스였죠.
슈퍼맨 에치슨이 아니고 금고. 그 안에는 피어스에게 부과된 세금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경찰은 피어스 추격을 멈추고 그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연인 엘리제와 함께 또 이조라는 큰 돈과 함께 떠납니다. 고혹적인 두 배우의 미모와 함께 아름다운 베니스를 즐길 수 있는 탐미주의 영화 투어리스트였습니다. 투어리스트는 2010년, 무려 10년 전에 제작된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인데요. 2005년에 개봉한 프랑스 영화 안소니 짐머를 리메이크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투어리스트가 원작인 안소니 짐머보다 훨 낫다는 평가가 많다고 하니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세월이 무색하게 우아하고 멋진 두 배우의 미묘한 감정 표현이 돋보이는 영화 투어리스트. 안젤리나 졸리가 주인공 엘리제 역, 조니 뎁이 프랭크 역으로 출연했고 다소 무능한 것 같지만 열정적인 에치스는 폴 베타니가 맡았습니다. 안젤리나 졸리와 조니 뎁은 한 번에 알아보실 텐데 폴 베타니는 어떤가요? 아마 이 사진이라면 알아보시겠죠? 네, 바로 마블 세계관의 비전이랍니다. 훌륭한 배우들과 아름다운 영상에도 불구하고 조니 뎁의 네임밸류 때문인지 피어스가 누군지에 대한 결말 추측이 다소 쉽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피어스가 심어놓은 남자의 엔딩 크레딧이 궁금해 찾아봤더니 그 영국 남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반전이 다소 예상되더라도 두 배우를 구경하는 것만으로 당신에게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줄 우아한 영화 투어리스트 추천합니다. 씨무비였습니다.